참아한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무역전쟁 완화 가능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주요 국가와는 무역 협정에 도달했다는 미국의 발언이 시장을 안정시켰고요.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2년 동안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 랠리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휴장을 앞두고 오늘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0.34%, 코스닥이 1.27% 하락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부진했고 또 휴장일에도 경제지표와 또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데요. 이런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변동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마감 시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증권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십니다. 본부장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계속 수익을 경신하면서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내일 휴장에 앞서서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를 하고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제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모든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야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전략에 맞는 종목들 장중에 제가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맞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도 여러분께 좀 제공을 하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전략,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네, 연휴 이후에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연휴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 일정들을 확인을 해야 추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하락했었던 이유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연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월과의 다시 한번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스닥 선물 하락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다 보니 국내 증시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까지도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제조업 지표와 관련된 부분,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받다 보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이 부분도 악재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주요한 경제 지표 일정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다음 주 그리고 5월 달에 추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트럼프의 연준 관련 발언, 또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의 부진한 지표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와 빅테크의 실적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에 맞는 대응법이 중요합니다. 시황에 맞는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또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한 대응으로 본부장님께서 방송에서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신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시장에 맞는 전략,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종목들 매수해 보셨다면 좋은 수익을 지난주에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 정적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아톤이 좀 나왔고 이루온도 1차, 2차 두 번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아이센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CJ 시푸드가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생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전략에 맞는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리고 꼭 알고 싶은 이슈일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하락이 워낙에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이슈 잘 준비해 왔으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업종들 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에도 굉장히 안 좋은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대비 그리고 지수 대비로 하더라도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가 거래가 다시 되면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타켓이 되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 충격소 공매도 타켓이 된 2차 전지 원래도 시세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급적인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의 시세가 더욱더 하락, 낙폭과대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인데 미국도 3월 달에 반등을 좀 보여줬고 유럽도 3월 달에는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사를 한번 보면 회복세를 탄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 K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가 기지개를 켜나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에 봄 오는 소리가 온다라는 기사까지도 좀 나오면서 3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 삼성 SDI에 대한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유럽 전기차 수요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BYD 같은 경우에 글로벌 판매량이 2분기 연속으로 테슬라를 제쳤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현재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 구도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장벽, 사실 전기차가 배터리 부분에서 기존의 내연기관과 지금 장벽이 있는 부분은 비싼 가격, 배터리가 좀 비싸죠. 그리고 충전 시간과 인프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 시 화재에 대한 위험성, 이 부분이 배터리, 전기차를 살 때에 대한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을 국내 기업이 좀 가지고 있다. 중국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기업이 이러한 기술력을 훨씬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당연히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이미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좀 벌어지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CATL 같은 경우에 5분 충전에 520km나 주행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기술력으로는 이미 중국에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2차 전지 3대장이라고 불리는 삼성, LG, SK의 R&D 비용을 모두 다 합쳐도 현재 CATL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자체도 중국에 이미 밀리다 보니 기술력에 대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배터리 업체,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미 주가 프리미엄은 현재 어렵다라는 사실을 조금은 어렵겠지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냥 팔아야 되느냐, 매도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좀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ESS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ESS 시장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ESS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터리 업계 ESS로 캐즘 돌파하냐, 단기적으로 경기 성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ESS로 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점유율 90%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품들이 중국의 ESS 제품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한국의 기업들도 반격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장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ESS를 통해서 수익성을 보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업체들 지금은 ESS 쪽, 전기차보다는 ESS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ESS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2차 전지가 타깃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의 2차 전지 신기술이 떠오르면서 현재 한국 배터리 업체들 주가 프리미엄 난항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님은 2차 전지주가 주목하고 있는 ESS 시장에 주목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 ESS
자, ESS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셀과 LFP 양극재 소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셀도 중요하지만 LFP 양극재 소재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LNF, 에코프로 BM, 탑머티리얼 이렇게 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사실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고 사실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마이너스 손실권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 일단 고객이 다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 하반기에 상승 가능, 실적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고객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기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ESS 시장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적이 회복한다면 주가도 당연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LNF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9일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반등 구간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ESS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고객 다변화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지금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상승 자리에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 워낙에 좀 떨어져 있지만 밸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하반기에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61선 돌파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충분히 121선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LNF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유럽의 현지화에 대한 총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NF와 마찬가지로 고객과 수주의 다변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반등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실적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저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LNF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차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3일 날 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반등 자리 좀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1선과 121선 돌파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눌려 있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거래량은 좀 더 나와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좀 가능합니다.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이유 ESS 쪽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탑머티리얼을 갖고 왔습니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엔 LFP 양극재 소재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제주 공장에 착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3, 4분기에는 공장이 완공이 되고 실제로 매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LFP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사실 세 종목 중에는 탑머티리얼이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럽 배터리사와 이미 1.2조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 마쳤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미 2월 달에 한번 시장의 주목도가 좀 있었지만 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 반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있었던 이 정도의 반등 구간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이슈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맞습니다. 공매도까지 겹쳐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ESS 쪽에서 충분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슈가 시장에 주목하기 전 지금 시점부터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세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S에 주목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 설명해 주시면서 ESS 관련해서 오늘 봐야 할 종목 3가지 알려주셨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탑 머티리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한번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장중 계속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주목해야 할 공략주들 알려주고 계신데요. 지난 방송에서 아톤과 노머스 같은 노란 톡방 공략주들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다고 리뷰해드렸던 만큼 노란 톡방의 공략주들 수익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노란 톡방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응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에 대한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4월 30일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오전 9시 5분에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 보수적인 시장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종목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멘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신규로 종목에 들어가셨다면 아마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종목 신규로 안 봐도 된다라는 시장 멘트를 남겼죠. 여러분들은 투자를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셔야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잘 체크해서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과 관련된 부분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늘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노란 톡방 4월 30일 날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은 10시 52분이었죠. 메가터치와 관련된 부분 자, 시장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고 시장에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당일에 바로 4%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셨죠. 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처음 제시해 드리고 나서 충분히 1시간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 신호 받아가신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오늘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아톤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26일 날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부분,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3월 26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 3월 27일 날 바로 10%가 넘는 수익률, 바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 걸 너무 옛날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톤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성장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4월 3일에도 4월 8일에도 4월 11일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였고요.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차트로 표시를 해드렸지만 3번에 걸치신 재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수익권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2%가 넘는 수익률을 완성을 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 이후에 4월 17일에도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목표가까지도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진입 시점 목표가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고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음날 바로 15% 그리고 상승 정저까지 나오면서 수익을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머스도 최초 제가 추천드렸던 건 3월 27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투자 포인트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3월 28일 날 다음 날 6%에 가까운 수익률로 시청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완성을 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봐야 되겠죠.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4월 10일 날 추가적으로 매수 신호를 보여줬고 차트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날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4월 16일에도 다시 한번 노머스와 관련된 부분 신규 자리도 좋습니다. 21선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죠. 기술적인 자리 돌파하고 나서 15%가 넘는 수익률 자리 계속해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과 관련해서 좋은 수익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좋은 종목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치신 진입 자리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노란톡방과 방송에서만 보기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좀 만나는 투자 세미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날짜는 5월 24일이고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하반기에 좋을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QR코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만나서 투자에 대한 고민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공략주들 시황에 맞게 꾸준히 대응을 해주셔서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또 메가터치는 오늘 공략주로 주신 다음 하루 만에 3%대 수익을 완성했고요. 아톤과 노머스도 호재가 뜨기 전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노란톡방 공략주들 큰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종목들과 대응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주식시장 이해를 돕기 위해 백종국 본부장님께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백종국 본부장님께서 직접 강연하시는 오프라인 세미나가 5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및 유망 종목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석은 QR코드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참여하셔서 하반기의 주식시장 대응법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을 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 오로라 히든 종목들 호재가 뜨기 전에 방송에서 주셨고 노란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정적 종목이 나왔습니다. CJ 시푸드가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12%의 큰 수익을 달성했고요. AP위성이 꾸준히 상승하며 19%, 2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가 목표가를 달성하고도 계속 상승하며 1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도 12%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방송에서 주시는 오로라 히든 종목들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백종국 본부장님 오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로라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그리고 AP 위성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목표가 달성한 제 오로라 히든 종목들입니다.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일진전기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18일 생방송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4월 18일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가져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월 29일 전 거래일이었습니다. 일진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좋은 신규 매수 자리가 나왔다 보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신규로 진입 자리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18일 날 미리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4월 29일 날 여러분들께 진입 신호를 한번 다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상승이 좀 나오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제가 이미 전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재진입 신호까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센스도 당연히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4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 자 121선 돌파하면 좋은 슈팅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입하세요라는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시간을 보시면 어제 10시 25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관련돼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0시 25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정적까지 나왔고 당일날 진입하셨어도 11%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고 미리 방송을 통해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제 진입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꼭 참여하셔서 제 진입 신호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 같은 경우에 4월 2일 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21일 날 다시 한번 재진입 신호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자리까지 완벽하게 제시해드렸고 바로 당일날 상승 정적과 함께 16%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들고 계셨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단기에 이러한 진입 자리까지 가져가 보셨다면 단기에도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4월 23일 날에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날도 거래일 수는 3거래일이 좀 지났지만 결국엔 상승 정적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J 시푸드 같은 경우 오후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 정적까지 나왔는데요. 4월 8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미리 좋은 이슈에 매수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실세 트럼프 장남이 방한을 하면서 재계 총수들과 좀 만남을 가졌다.
여기에서 CJ 회장도 있다. 관련해서 K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 뉴스로 좀 나오면서 자, 오늘 1시 56분에 단기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고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의 하락이 다시 한번 내려왔죠. 저는 이 타이밍 정확하게 시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상승 정적이 나오고 나서 제가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진 않았습니다만 단기에 수익을 확정해도 좋습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매도 신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보였다면 두 번에 걸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CJC푸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기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확정하고 제 매수 시점을 잡아보셨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신호를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매도 시점, 진입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에서 공략주들 계속 제시하고 계신데요. 한 번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맞게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P위성이 꾸준히 상승하며 19%, CJC푸드가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12%, 일진전기도 10%, 오로스테크놀로지가 12%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공략주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오로라 히든 종목 기대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 있는 기사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 있고요. 자, CDMO 시장에 선점을 좀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가 러브콜을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실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팜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 의약품의 위탁 생산, CDMO라고 하죠. 그리고 위탁 임상, CRO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DMO도 좋지만 현재 CRO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는 미래에 대한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수주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수주 품목인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 고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은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까지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밸류적으로는 지금이 싼 구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CDMO 그리고 CRO 기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저점 자리에서는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60일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겼고 121선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까지도 저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 전환까지 나오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하반기에 대한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확실히 저점 자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워낙에 크게 눌려있는 상태라 부담이 없는 자리, 그리고 쌍바닥 형태도 만들어 놓은 자리, 지금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12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수의 상승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시점에 굉장히 강한, 단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78,9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 날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8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크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재진입 시점까지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 임상업체 ST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위탁 임상 수주 증가와 핵심 수주 품목인 고지혈증 치료제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목해 볼 종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ST팜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는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접속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법,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언제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알려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가져왔고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ESS 쪽이 좀 기대가 된다. 관련해서 배터리 셀 그리고 2차 전지의 소재 쪽에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맞죠. 하지만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 어닝 쇼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지워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ESS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통해서 하방에 대한 지지선을 확고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ESS 쪽 저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뿐만이 아니고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MLCC는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유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제거하자면 MLCC 쪽에서는 이미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하반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먹거리인 2차 전지 소재로 현재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만큼 현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지금 신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MLCC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공장 증설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ESS 쪽으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하반기 반등 말씀드렸죠. 공장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등의 세가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수익 성과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의 성장은 좀 아쉽죠. 매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MLCC에 대한 본업에서 지금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하반기 성장 기대를 해보자면 지금 올해의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크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분명히 어닝 쇼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고 버틸 수 있는 현금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이제는 기대감을 반영해야 될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을 비롯해 LNF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산업 자체가 워낙에 눌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업체 부채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을 보면 1,400%나 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져가고 있고 그 현금을 통해서 공장 증설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상승 기대감 충분히 가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제가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 주목도가 없다 보니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반등에 대한 자리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상승 자리만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 2분기부터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종목명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매수가는 39,2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도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저항 자리에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명과 목표가 가져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투자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망 종목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부분 제가 실제로 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5월 24일 날 하고 있고요. QR코드로만 진행을 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투자, 하반기에 대한 투자 성과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저와 직접 만나서 투자에 대한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니까 꼭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오늘 이슈와도 연관이 있는 2차 전지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장 증설로 하반기부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기대되는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는 방송에서 공개하셨고요.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에 주식시장 이해를 돕기 위해 본부장님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강연하시는 오프라인 세미나가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및 유망 종목 분석이란 주제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세미나의 참석은 QR코드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